부호지와 함께하는 알쓸 축잡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축구계 TMI,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축구팀 명예 유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지난 시간에 런던 안에 있는 PL팀을 알아봤다면 이번엔 런던 바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L을 대표하는 이 더비 라이벌이죠. 머지사이드 더비의 주인공들입니다. 에버튼과 리버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에버턴과 리버풀은 영국의 서쪽의 항구 도시, 리버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리버풀의 홈구장인 안필드와 그 에버턴의 이전까지 홈구장이었던 구디스 파크, 현재는 이전을 했죠. 이전한 지 이번 시즌부터 이전을 한 건데, 이전 홈구장이었던 구디스 파크가 983m밖에 되지 않아요. 직선거리. 이 사이에는 스탠리 파크라는 공원 딱 하나 있어요. 이 공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군요. 예, 여기가 근데 리버풀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에버턴이냐? 그것도 에버턴이 먼저 지어졌거든요. 구단이. 리버풀보다 먼저 만들어진 구단인데 왜 에버턴으로 했냐? 그 리버풀 안에 에버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 이제 그 세인트 도밍고 성당이 있는데요. 이 성당 교인들이 축구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버턴 FC로 처음에 이름을 했던 건데요. 초대 회장이자 공동 창립자였던 하울딩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원래 에버턴이 스탠리 파크에서 축구를 했거든요. 아까 있었던 공원. 거기서 축구를 했는데 인기를 끌면서 관중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이 이제 시끄럽다라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법원에다 소송을 건 거죠. 시끄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으로부터 둘러싸인 공간에서 축구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대 회장이었던 하울딩이 안필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안필드 구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에버튼이? 그러니까 원래 안필드를 처음 쓴 건 에버턴이었어요. 리버풀이 아니라. 들려지는 그런 뭐 역사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따르면은 하울딩이 갈수록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에버턴 이사회는 하울딩과 마찰을 빚고서는 안필드에 떠나서, 그때 이제 구디스 파크가 뒤늦게 지어지고 거기가 더 신식이니까 걸로 홈구장을 옮겨버렸고, 구장 이전. 그러니까 이 하울딩은 남아있는 안필드 덜렁 남아있잖아요. 본인이 샀는데 남아있으니까 거기다 아예 그냥 축구팀 리버풀 FC를 새로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에버튼 초대 회장인데 리버풀도 만든 사람이 된 거네요? 신기합니다. 근데 뭐 정설로는 이제 임대료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또 이제 그냥 뭐 썰에 따르면은 그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그러니까 하울딩 쪽에서 주장하는 썰인 거겠죠. 임대료 문제가 아니라 에버턴 그 보드진들이, 이게 에버턴이 그 세인트 도밍고 성당 교인들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 및 그 종교적인 이유 같은 걸로 인해 광적인 금주주의를 내세워서 하울딩이 양조업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울딩스 비콘 마일드 에일 이렇게 있잖아요. 이 양조업을 했기 때문에 하울딩을 반대한 거라는 썰도 있어요. 술을 파는 사람은 우리 회장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어떤 게 맞는지는 장본인들만이 알겠죠. 그러면 이 에버튼 로고에 있는 저건 성당일까요? 아니요, 저거는 이제 엠블럼에 있는 이 건축물은 바로 이제 그 에버턴 감옥이라고 불리는 루퍼드 왕자의 탑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루퍼드 왕자가 마지막 전쟁을 버티면서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형상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적혀 있잖아요. 닐 사티스 니시 옵티뭄. 저건 이제 라틴어로요. 최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2위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에버턴의 애칭은 토피스잖아요. 토피요? 토피라고 하거든요. 설탕과 버터 그리고 물을 함께 끓여서 만든 사탕이에요. 사탕.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왜 사탕이 애칭으로 붙게 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긴 한데요. 먼저 그 올드마 버셀이라는 썰이 있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에버턴 창단 초기 거리에서 사탕을 팔던 이 버셀 부인이 스탠리 파크에, 이제 그때는 초기니까 스탠리 파크예요. 에버턴 경기를 보기 위해 몰려온 팬들을 위해서 에버턴 토피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팬들이 경기 때문에 그 토피를 사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토피맨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됐다는 썰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버셀 부인도 에버턴 토피를 나눠줬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구디스 파크로 이전을 했잖아요. 물론 거기가 거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옮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더 노블레스의 토피샵이라고 해가지고 구디스 파크 근처에 토피 파는 유명 상점 이름이
이거였다라고 해요. 네. 뭐 이것도 BBC에 나온 내용이어서 거의 아마 맞긴 하겠지만 어쨌건 간에 마더 노블렛의 토피샵에서 올드마 버셀로부터 팬들을 뺏어오기 위해 에버턴 민트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원래 원조는 올드마 버셀이 맞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쨌건 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사탕을 팔았다. 근데 한쪽은 조금 더 이제 토피 갈색의 버터와 이 녹인 이걸 팔았고, 마더 노블렛의 토피샵에서는 우리는 조금 더 새로운 것까지 팔자. 신상. 토피도 팔지만은 네. 그래서 에버턴 민트를 팔고, 예. 왜냐면 에버턴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에 맞게 이제 민트 사탕을 판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에버턴이 1953년부터는 토피 레이디를 새로 이렇게 세워서 막 토피를 나눠주는 근무자를 만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최초의 토피 레이디가 메리 모건이었다고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예, 이렇게 활동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앞치마에 에버튼 서포터즈 이렇게 적혀 있긴 하네요. 네, 예. 에버턴 서포터즈한테만 토피를 주겠다 이거죠. 그 에버턴의 또 다른 애칭우는 예, 에버턴 스쿨 오브 사이언스, 그가 과학 축구라는 게 있는 건데요. 네. 이건 이제 그 1928년에 에버턴의 이제 정교한 플레이를 보고서는 과거 축구 선수이자 감독이었던 스티브 블루머가 과학적이다라고 표현해가지고 그래서 과학학교라는 애칭이 붙었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애칭우는 더 피플스 클럽이 있는데 네. 이건 이제 그 에버턴 감독하면 누구 생각나요? 모에스? 예. 데이빗 모에스가 2002년에 에버턴 감독 부임 당시에 기자회견에서 에버턴을 가리켜가지고 민중의 팀이다. 난 그래서 여기에 부임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이 팀의 마스코트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팀의 마스코트는 좀 다른 데보다는 별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에버턴 유니폼 스폰서였던 창 비어에서 따온 코끼리 창입니다. 근데 이 창 그 유니폼 스폰서가 오래된 건 아니었잖아요. 생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마스코트까지 만들어줬네요. 예. 근데 뭐 어쨌건 간에 창비어가 저게 그 스폰서일 때도 에버턴 팬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뭐 영국에서 사 먹을 수도 없는 맥주를 왜 스폰을 하냐 막 이런 식의 지적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랬는데, 외국어들은 다 이제 애칭을 부를 때 그 사람 이름을 부를 때도 뒤에 이를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슈바인슈타이거의 애칭도 슈바이니 뭐 이렇게 되는데 슈슈인데. 아닙니다. 그건 한국이고요. 예. 그래서 창이 예. 이렇게 한 겁니다. 리버풀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리버풀의 애칭하면은 일단 뭐 콥 얘기 상당히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따온 거냐면요. 영국 구장에는 콥 스탠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입석으로 서포터석을 지칭하거든요. 근데 리버풀이 워낙 열렬한 응원 후 옛날부터도 유명했었다 보니까 그 서포터들을 가리켜서 콥파이트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제 리버풀의 애칭도 콥이 된 거고요. 또 다른 애칭은 뭐 레즈 있죠. 이거는 사실 이게 가장 많이 불리는 거기도 하고요. 리버풀 하면은 빨강이다. 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리버풀 시의 상징이 있거든요. 그 상징이 바로 이제 리버풀의 엠블럼이기도 한 새예요. 네. 이 새는 이제 신화숙 새거든요.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데 예, 바로 이제 리버풀 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새의 이름은 라이버버드. 리버풀 그 리버가 좀 라이버 네. 이렇게 붙은 것 같네요. 예, 그가 철자는 똑같아요. 리버버드인데 이걸 라이버로 발음하다고. 원래 영어는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리버버드 그거 안 그래도 그래서 달순에서도 피터한테 박 의원님이 물어봤거든요. 왜 리버풀은 리버풀이고 라이버버드는 왜 리버버드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신화숙 세면은 사실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을 텐데 아무튼 뭐 리버풀 이름에서 따온 거긴 합니다. 네. 이렇게 머지사이드 더비를 알아봤다면 또 다른 빅 더비죠. 맨체스터 더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있는데요. 둘 다 이제 그 그레이터 맨체스터 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둘도 그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진 않아요. 예,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웨스트 고튼에 위치한 세인트 마크스 교회에서 1880년에 축구 경기를 치렀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 교인들이 이제 축구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후 이제 고튼 AFC와 아더윅이라는 그 팀명을 거쳐서 1894년에 맨체스터 시티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유니폼에는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거죠. 네. 그 맨체스터 시티 이름명의 유래는 맨체스터 전체가 느끼는 자부심에 걸맞는 클럽을 만들고 싶어 했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시티가 왜 붙는지 뭐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 알아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가 네. 원래 뉴턴 히스 FC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1878년에 뉴턴 히스의 랭커셔 앤 요크셔 철도회사 객차 공장 직원들이 만든 구단이에요. 네. 맨체스터 시에 붙어있는 뉴턴 히스에서
예, 객차 공장 노동자들이었던 거였죠. 음. 예, 근데 이제 그 노동자들이 축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1901년에 당시 이제 팀 주장이었던 해리 스태포드가 본인의 반려견인 메이저예요. 이 반려견 이름이 메이저인데 목에다가 깡통을 걸고서는 기부금을 받고 다녔다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메이저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메이저를 막 찾다 보니까 존 헨리 데이비스라는 인물의 그 인물이 소유한 술집에서 발견한 거예요. 술집 사장님. 그래서 이제 데이비스가 사연을 물어본 거죠. 아니 왜 강아지가 이렇게 깡통을 목에다가 걸고 다니냐. 그러니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사연을 듣고서는 클럽에 투자하기로 했고 1년 뒤인 1902년에는 아예 구단을 인수하면서 재창단을 한 거예요. 돈은 많았나 보네요. 이 사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재창단을 했을 때 맨체스터 셀틱과 맨체스터 센트럴 등이 논의가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름을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이번에는 뭐 엠블럼을 보면요. 일단 위에 그 선박이 있잖아요. 네. 이게 맨체스터 운하를 이제 운행하는 그 선박을 상징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밑에 대각선으로 조금 옅은 하늘색으로 3개의 줄이 있어요. 이 대각선 줄무늬가 뭐냐면요, 맨체스터를 관통하는 3개의 강인 어웰강과 어크강과 메드록강을 의미합니다. 저게 강을 뜻했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빨간 장미는 맨체스터 지방을 지배했었던 랭커스터 가문을 의미합니다. 네. 예,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가면은 빨간 장미와 하얀 장미 전쟁으로 연결이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긴 하죠. 네. 그래서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셔 가문의 전쟁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애칭은 시티에서 따온 시티즌, 그러니까 시민. 그리고 또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유니폼색인 하늘색에서 따온 스카이블루. 참 이 유니폼색 예쁜 것 같아요. 하늘색.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스코트가 있는데요. 마스코트가 좀 생뚱맞아요. 블루문 행성 출신이라고 하고요. 외계인인 문체스터와 문빔. 왜 외계인으로 했을까요? 글쎄요. 어쨌건 예, 블루문의 시민이다 뭐 이런 건가요? 어쨌건 예. 그렇습니다. 좀 의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엠블럼을 알아보겠는데요. 여기도 선박 있는 건 똑같죠?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이게 악마예요. 저게 제일 유명하죠? 네, 이건 삼시창을 들고 있는 악마인데 그리고 애칭도 레드데빌이에요. 근데 이 레드데빌이 붙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그 맨유가 한창 잘 나갔을 때가 이제 맷 버스비 경이 감독이었을 때였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유러피언컵 우승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미넨 비행기 참사가 있었죠. 유러피언컵 챔피언스리그 전신이죠. 경기를 치르고 돌아오면서 미넨에서 경유하다가 다시 이제 뜰 때 그때 이제 이게 추락을 하면서 사고가 났던 거였는데 충돌 사고였죠. 예, 네. 충돌 사고가 났었던 거였는데 원래 그 전까지는 잘 나갔을 때 버스비의 아이들이란 애칭으로 불렸어요. 퍽의 아이들처럼. 네, 근데 이제 뭐 에드워즈라던가 유명 선수들이 이걸로 사망을 하고 아니면 큰 부상을 당해서 뛰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맷버스비 경이 다시 이제 팀을 재건을 하는데 할 때 이제 그러면 팀이 지금 너무 약해져 있잖아요. 주축 선수들이 떠나고 했으니까. 그래서 강한 이미지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맨체스터 시의 그 옆에 붙어있는 도시 중에는 사이포드라는 도시도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 럭비팀이 레드데블스를 썼기 때문에 그걸 따온 겁니다. 그 강인한 이미지를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레드데블스라는 애칭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마스코트도 붉은 악마고요. 예, 이름도 있습니다. 프레드. 저 악마 이름이 프레드라고요? 예. 어쩐지. 예. 왜요? 맨유 프레드도 막 그렇게 잘한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예. 왜요? 잘했잖아요. 제 말은 레드데빌은 맨유는 잘하잖아요. 예. 물론 요즘 잘 못하지만은. 네. 예. 그러면 아까 이 장미 전쟁 있을 때 말했었던 하얀 장미의 대표격인 리즈 유나이티드 알아보겠습니다. 예, 리즈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요크셔에 위치하고 있는 리즈 도시에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엠블럼에도 이렇게 하얀 장미가 있죠. 원래 그 1870년대부터 리즈엔 여러 축구팀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이제 1904년에 리즈 시티 AFC가 창단을 했는데요. 네. 제가 과거 팀들은 AFC가 많이 붙었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클럽이 찰리 코플랜드라는 선수에게 급여 인상을 약속했는데 재정 악화로 해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코플랜드가 리즈시티 구단이 이제 그
장부의 자금으로 다른 선수들한테는 돈을 지급한 사실을 풋볼 리그와 FA에 신고를 한 거예요. 내부 고발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풋볼 리그와 FA에서 장부 공개를 요구했는데 이걸 거절을 했다라고 해요. 네. 막 써있는 많은 그런 사료들을 보면은 만약에 이 장부 공개의 그 요구를 받아들였으면은 풋볼리그에서 퇴출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평가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모르는 거죠. 근데 이 팀은 퇴출될 거라고 예상해서 공개를 안 한 거 아닐까요? 그것까진 모르겠지만요. 어쨌건 간에 공개하지 않아서 풋볼리그에서 퇴출 당했고요. 네. 결국 이제 다시 풋볼리그에서 뛰려면은 재창단이 필요하다 보니까 리즈 유나이티드 재창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팀의 좀 애칭과 그런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팀의 애칭은 더 화이트. 이거는 이제 흰 유니폼을 입어서 그렇고요. 네. 또 다른 애칭은 이제 공작을 의미하는 피콕이거든요. 피콕. 예, 근데 피콕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네. 이 피콕인 이유가 여기 이제 홍구장의 앨런 로드인데 옛날 이름은 디 올드 피콕 그라운드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올드 피콕이었던 이유가 뭐 이건 썰인데 구장 근처에 있는 술집 중 하나가 피콕 펍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따왔다라는 썰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럭비 구장 이름도 피콕 그라운드였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디 올드 피콕 그라운드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애칭이 피콕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피콕을 약간은 원정 유니폼 색으로 이렇게 상징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팀의 마스코트는 공작이 아닙니다. 마스코트는 설표범 스노우 레오파드입니다. 이름도 있습니다. 루카스 더 콥캣. 저 콥이 그 스탠딩석 그 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나이티드와 AFC 설명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썬더랜드 AFC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과 썬더랜드도 붙어있죠. 뉴캐슬이 있는 지역을 이제 타인사이드라고 하고요. 썬더랜드가 있는 지역을 위어사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뉴캐슬이 조금 더 남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가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뭐 뉴캐슬 같은 경우는 엠블럼 자체가 뉴캐슬에서 좀 따온 거긴 합니다. 거의 유사하네요. 네, 타인사이드의 문장에서 따온 겁니다. 저게. 저 해마가 좀 시그니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해마가 동쪽 해변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대한 저희가 유래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트엔드와 웨스트엔드가 합쳐져서 유나이티드가 됐다. 가장 유나이티드에 걸맞는 팀 중에 하나다. 그 의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썬더랜드를 알아보면요. 과거에 이제 그 잉글랜드 축구팀들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인들이 넘어와서 축구를 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해요. 네. 왜냐면은 잉글랜드인들은 조금 더 크리켓을 즐겼기 때문에 그 럭비를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1887년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교사인 제임스 앨런이 핸덤보드 스쿨에 부임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1889년 2년 뒤죠. 동료 교사들을 모아서 썬더랜드 앤 디스트릭트 티처스, 그러니까 교사들이죠. 네. 어소시에이션 풋볼 클럽을 설립을 한 겁니다. 약간 동아리 같은 느낌이네요. 네. 대부분 다 동아리에서 시작을 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구단 규모가 확장되면서 이걸 줄여서 그냥 썬더랜드 AFC로 명칭을 바꾸게 된 겁니다. 디스트릭트 티처스는 없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딱 있죠. 썬더랜드 앤 디스트릭트 티처스 어소시에이션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뉴캐슬의 애칭 중에 하나는 막피. 까치. 이거는 이제 까치. 이 유니폼색 검은색 흰색 줄무늬에서 따온 거고요. 또 다른 애칭이 이제 조르디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타인사이드라고 했잖아요. 뉴캐슬이 타인사이드 출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또 다른 애칭으로 투나미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조르디 방언으로 마을을 의미합니다. 그 뉴캐슬 지역, 타인사이드 지역을 좀 툰이라고 한다, 뭐 이런, 그렇게 좀 느끼면 될까요? 그러니까 뉴캐슬 지칭할 때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죠, 도시인. 그리고 또 이제 썬더랜드 엠블럼을 보면요, 썬더랜드 같은 경우 여기 엠블럼에 뭐 탑 같은 뭐 기념비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햇빛에 비치는. 이거는 이제 그 펜쇼 기념비, 더럼백작 기념비라고도 불리는데요. 썬더랜드 펜쇼 힐에 있는 그 고대 그리스 신전 스타일의 기념비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 이거 뭔 줄 알아요? 저게 뭘까요? 감옥인가요? 아치형 다리입니다. 저게 다리예요? 네, 이게 위어사이드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위어사이드의 이름을 딴 위어머스 다리. 네. 보면은 위에 막 영어로 뭐 적혀있죠? 네. 콘섹타시오 엑셀란티에. 이거는 이제 라틴어로 우수함을 추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자가 있는 거는 이제 그 뭐 영국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썬더랜드 문양에도 이게 있는 거죠.
예, 썬더랜드 C의 문양에도 이렇게 딱 사자가 2마리가 있습니다. 보통 이 로고에 C의 문양을 좀 가져오는 경우가 많네요. 네, 그리고 사자는 정말 많죠. 네, 잉글랜드의 잉글랜드의 상징이 사자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애칭은 일단 블랙캣, 검은 고양이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마스코트도 남자 검은 고양이와 여자 검은 고양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삼손, 여자는 데릴라. 성경에서 따온 거죠. 머리 자르면 힘이 사라지는 삼손.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었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애칭은 맥캠이 있어요. 맥캠. 예, 뉴캐슬 조르디처럼 썬더랜드 사람을 지칭하는 방언입니다. 이것도 위어사이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팀이 그러면은 왜 검은 고양이로 불리게 됐냐? 이거에는 조금 유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뺀 거예요. 이 썬더랜드의 애칭이 블랙캣이 된 이유는 1900년대와 1910년대에 썬더랜드 선수들이 검은 고양이를 직접 키웠다라고 해요. 여기 사진 보면은 검은 고양이가 이렇게 있죠. 아, 저게 고양이였군요. 예. 예. 이것도 있긴 한데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1937년에 FA컵 결승전에서 네. 썬더랜드가 프레스턴을 꺾고 우승했는데 이때 그 빌리 모리스라는 그냥 12살 소년 썬더랜드 팬이 소매에 검은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동물이 약간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의 염소의 저주처럼. 그렇죠. 시카고 컵스가 예, 염소의 저주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신문 기사에도 실렸던 거예요. 럭키 블랙 키튼. 키튼이 이제 그 새끼 고양이. 예, 새끼 고양이를 표현하잖아요. 예, in the crowd. 관중 속에 행운의 검은 고양이가 있었다. 이게 썬더랜드의 숨겨진 마스코트다.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원래 검은 고양이 하면은 불운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여겨지거든요. 왜냐면은 마녀들이 이제 검은 고양이를 키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가가멜에도 검은 고양이가 나오고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적어도 썬더랜드에서는 이때부터 검은 고양이가 행운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아예 엠블럼에도 이렇게 검은 고양이가 있었는데 좀 아무래도 약해 보이잖아요. 귀엽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사자로 바꾸게 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구장 그 벽면에도 이렇게 검은 고양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표범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뭐 표범도 고양이과니까. 네. 예. 다음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팀이 예전에는 최강의 팀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스톤 빌라 네, 알아보겠습니다. 초창기 강호가 이제 에스턴 빌라와 에버턴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는 버밍엄주에 위치한 이제 에스턴이라는 예,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여기 빌라가 붙게 된 이유. 이거 역시도 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 크로스 웨슬리안 성공의 교회 성도들이 이제 1874년에 축구단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빌런 할 때 이 빌런이 빌라에서 따온 거거든요. 원래 그 빌라의 영어적인 의미가 약간 좀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그 저택 아니면 별장 뭐 이런 곳이에요. 지금도 약간 뭐 구축 빌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어쨌건 근데 도시에 있는 건 원래 빌라가 아니거든요. 네. 시골 같은데 잘못 갔다가는 이제 악당한테 당할 수 있다. 뭐 어디 들어갔다가 막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들 막 어디 막 비가 와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뭐 예. 그때부터 막 감금되고 막 그러면서 도망가고 막 그래서 빌런 악당 빌런이 여기서 따온 거긴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에스턴 빌라의 애칭은 그 빌런은 이제 VILLIAN이잖아요. 네. 여기는 빌란. 아이가 없고 그냥 빌란. 예, 이 애칭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애칭이 붙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 빌란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라색 망토를 걸치고 이제 그 뾰족한 모자를 쓰고 길쭉한 이런 코스염을 기른 이 캐릭터가 있었는데 1905년경에 이제 그 만화가인 톰 웨스터가 이 캐릭터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이건 그냥 에스턴 빌라 구단 공식에서 제가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맞을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이후 1933년에 옛날에는 스포츠 카드 같은 것들을 담배라던가 아니면 껌이라던가 이런 데 판매를 했는데 그런 거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오그댄스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1933년에 축구팀 관련된 카드를 판매를 했는데 에스턴 빌라를 가리켜가지고 이 땅의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라고 표현을 하면서 빌란 캐릭터를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에스턴 빌라 하면서 이 빌란 캐릭터
그러면서 여기 소개를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네. 이래서 이제 이때부터 빌라니안 애칭으로 불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68년에는 팬 출판물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팀 우리 황희찬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울브스, 울버햄튼인데 이 네. 팀이 왜 울브스라고 불리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울버햄튼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가 세인트 루크스 학교와 이제 더 원더러스라는 크리켓 클럽이 합병을 하면서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됐다라고 했는데요. 네. 근데 크리켓 팀과 합병을 한 거잖아요. 그 학생들과. 예, 근데 이제 그때 합병할 때 더 원더러스 선수들이 우리가 크리켓 버리고 축구로 가는 거니까 더 큰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서 원더러스 명칭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라는 썰이 있어요. 만약에 저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세인트 루크스가 남았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아무튼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울버햄튼의 애칭이 울프잖아요. 네. 울브스잖아요. 그러니까 늑대들. 근데 이 애칭 자체가 울버햄튼 도시 이름에서 따온 거긴 하거든요. 울버햄튼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이유는 985년경에 해당 지역을 레이디 울프런이라는 이제 여성분이 받았다라고. 아, 네. 그러면서 그 울프런의 이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늑대 울프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거기서 이제 울버햄튼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걸 취약해가지고 울버햄튼 발음하기 좀 너무 길고 하니까 울브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애칭이 된 거고요. 마스코트는 울피, 웬디, 윌프리드라는 늑대 3마리입니다. 귀엽네요. 네. 예. 또 이제 또 다른 애칭은 올드골드가 있거든요. 예, 그 유니폼 색에서 따온 건데 원래 울버햄튼도 과거에는 나름 강한 팀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올드골드 앤 블랙으로 더 많이 부르더라고요. 아, 블랙이 붙었군요. 예, 이게 그냥 뭐 검은색도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기도 한데 또 이 의미가 그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둠에서 빛이 온다. 아, 지금이 약간 암흑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예.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볼 텐데 저는 이 팀의 로고가 항상 좀 눈에 띄었어요. 이렇게 나무가 있고 약간 아래쪽에 강이 흐르는 것 같고 그리고 네. 별 2개 빡. 네. 예. 저 별두개 빡은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인 거죠. 예, 2회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있는 건데 노팅엄 포레스트, 뭐 노팅엄셔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근데 왜 그러면 뒤에 포레스트가 붙었냐? 이 팀 자체가 로빈후드의 근거지로 알려지고 있는 셔우드 숲에 위치한 포레스트 레크레이션 그라운드에서 축구팀이 설립이 됐어요. 숲에서 만들어졌다. 네, 그래서 숲에서 축구를 했었기 때문에 포레스트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65년 창단으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있는 팀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팀이에요. 그러면은 프리미어리그 아닌 팀들은 더 오래된 팀이 있나요? 현재 실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팀은 노팅엄 포레스트의 더비 라이벌인 노츠 카운티예요. 아, 서로 더비 라이벌이군요. 네, 근데 가장 오래된 팀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오래된 네. 팀 뭐 이렇고 실존하지 않는 가장 오래된 팀은 셰필드 FC고요. 예, 뭐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팀에 그래서 뭐 애칭인 포레스트는 딱 이제 거기서 따온 거고요. 뒤를 따온 거고 여기에 또 다른 애칭이 트리키가 이제 뭐 기묘한, 신묘한, 뭐 약간 조금 기상천외한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네. 로빈훗의 근거지니까. 예, 이런 저게 받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애칭이 가리발디가 있는데요. 가리발디. 그리고, 예, 이 팀의 그 빨간색은 가리발디 레드라고 불러요. 가리발디가 뭔데요? 이 가리발디가 뭐냐면요, 이탈리아 자유투사인 주세페 가리발디로부터 따온 겁니다. 아, 영국 사람이 아닌 이탈리아 사람. 네. 근데 이 가리발디가 1864년에 영국을 방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나 노팅엄 포레스트 노팅엄 쪽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아, 노팅엄셔 그 지역에서. 예, 왜냐? 로빈훗의 도시잖아요. 아, 자유투사 뭔가 네네. 연결이 되잖아요. 빨간색 전투 드레스를 입고 다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저 빨간색을 가져오자. 그래서 이제 가리발디 레드라고 본인들의 유니폼을 지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애칭도 가리발디가 된 겁니다. 참 예. 독특하긴 하네요. 그래서, 영국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카드 섹션도 하고 본인 팀들의 포르차 가리발디 뭐 이렇게도 하고 더 가리발디 that we were with pride was made in 1865년 프리미어리그 가장 오래된 팀이다 인 거죠. 프라이드가 있다. 예. 이 팀의 또 다른 애칭은 바로 이제 뭐 레드도 있고요. 예, 빨간 팀들은 다 레드 있잖아요. 예, 그 마스코트는 로빈훗. 네, 아까 그 로빈훗.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PL로 돌아온 번리입니다. 네.
뭐 번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엠블럼을 놓고 보면요. 번리 보로 문장에서 따온 거예요. 지역에 좀 작으면 보로 막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 문장에서 따온 건데요. 여기 이제 사자 있잖아요. 네. 번리 보로에 여기도 사자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황새 있잖아요. 네. 예, 이게 그 스타키 가문이라고 번리 지역을 지배했던 그 스타키 가문의 그 상징하는 황새입니다. 저 번리보로 문장에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요. 황새가 있죠. 여기 이제 손 이렇게 빡 있죠. 네. 예, 이 손이 뭐냐면요. 진실을 지켜라를 상징하는 손이에요. 약간 선서 이런 네. 느낌으로. 그래서 번리 보로 문장에는 손이 아니고 밑에 hold to the truth라고 이렇게 있는 거죠. 네네. 또 여기 꿀벌 2개 있죠. 이 꿀벌은 열심히 일하자. 이런 의미인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여기 막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대각선 올라갔다 내려가는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번리를 지나가는 불언강을 상징하는 물결 모양의 라인입니다. 저게 물결이었군요. 네. 계단인 줄. 유니폼 색도 그렇고 보라색과 이제 하늘의 파란색인 이 이유는 1910년대 당시 그 번리 감독이었던 존 하워스가 에스턴 빌라의 성공을 보고서는 우리 구단 유니폼 색도 이렇게 바꿔야지 성공할 수 있다 해가지고 바꾼 거예요. 이거 약간 웨스트햄 그 이야기랑 비슷한데요? 뭐 웨스트햄은 내기에서 이겨서 뺏어온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거고. 예, 여기는 그런 건데. 그냥 따라서 해. 예,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구단 애칭은 유니폼 색에서 본따서 보르도산 적포도를 지칭하는 클라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꿀벌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마스코트 꿀벌입니다. 남자 꿀벌은 버티비, 그 여자 꿀벌은 벨라비 이렇게 부릅니다. PL팀의 꿀벌 마스코트가 두 팀이 있네요. 예. 벤트포드와 벌리. 그럼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본머스 알아보겠습니다. 예, 본머스는 뭐 본머스 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본머스 FC라는 팀이 있었대요. 여기가 이제 뭐 애칭이 포피라고 해가지고 양귀비꽃이거든요. 이 네. 1차 세계대전 때 항상 그 시기 되면은 여기 다는 거? 그 양귀비꽃 포피예요. 네. 그거를 애칭으로 불리던 본머스 FC가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보스콤 거리 유적지에서 보스콤 세인트 존스 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보스콤 FC를 창단을 했거든요. 예, 본머스 FC가 있으니까 보스콤 FC를 창단을 한 건데 이제 본머스 FC는 망하고 보스콤 FC가 이제 성인팀으로 변모하면서 1923년에 지역성을 대표하기 위해 본머스 앤 보스콤 애슬레틱 풋볼 클럽을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네. 학교 팀들이 보면 애슬레틱이 좀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축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운동들을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1971년에 어소시에이션과 애슬레틱 의미가 동시에 내포된 AFC 본머스를 다시 이제 개명을 한 건데요. 근데 대부분 영국 팀들 보면은 FC나 AFC가 뒤에 붙잖아요. 썬덜랜드 AFC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앞에 붙게 된 이유는 이거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런 썰이 있어요. 팀들 시작할 때 A, B, C, D 순으로 이 순위를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스날이 맨 위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파벳을 맨 앞에 오려고. 아. 그래서 이제 AFC로 했다는 네. 썰이 있고요. 네. 또 다른 썰은 1970년대 당시에 회장이었던 헤럴드 워커와 존 본드 감독이 이제 대륙품 느낌을 가져가고 싶어 했다라고 해요. 그냥 너무 영국 느낌 아닌. 그런데 그때 AC 밀란이 가장 강했던 팀이다 보니까 AC 밀란 앞에 붙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영감 받아서 AFC 본머스로 하고, 그리고 우리 유니폼도 검은색과 뭐 붉은색의 그 줄무늬 패턴 유니폼을 도입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개명을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뭐가 더 유력한 것 같으세요? 조금 더 유력하게 알려진 거는 전자긴 한데 후자가 더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AFC 본머스의 엠블럼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헤더하고 있는 인물이 있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950, 60년대 클럽 간판 공격수였던 디키 다우셋으로부터 따온 거라고 해요. 이게 여자가 아니었군요. 네, 저는 왜 여자가 여기 박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팀의 애칭은 체리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 까만색과 빨간색, 이게 뭐 약간 체리색을 연상시킨다 뭐 이런 의미에서 체리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썰로는 구장 인근에 체리 가수원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긴 해요. 예, 그래서 과거의 엠블럼에는 체리도 있긴 했어요. 좀 약해 보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디키 다우셋을 따온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스코트 이름도 체리베어입니다. 여기는 사자가 아닌 곰을 썼네요. 네. 예.
이제 다음 팀 알비온 할 때 좀 알아봤던 것 같은데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이제 브라이튼은 호브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워낙 뭐 갈매기가 많아서 예, 실제 도시에도 갈매기 동상도 있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애칭도 갈매기로 불리고 있고 네. 엠블럼에도 갈매기가 있는 건데요. 이것도 조금 사연이 기구예요. 과거에 브라이턴 유나이티드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금방 해체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턴 앤 호브 레인저스도 있었는데 네. 1년 만에 또 해체됐다라고 어허.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브라이턴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던 존 잭슨이 이제 그 구단 재창단에 나섰거든요. 네. 처음에 구단을 만들 때는 브라이턴 앤 호브 유나이티드로 팀을 창단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그 같은 지역에 호브 FC라는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 유나이티드는 합병이라는 의미잖아. 그러면은 우리 구단이 너네한테 합병된 걸로 할 거 아니야. 야 우리 있는데. 예. 그래서 반대로 강하게 했다라고 예. 합니다. 결국 예 브라이턴은 호브 알비온으로 창단하게 된 거죠. 네. 알비온은 뭐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잉글랜드 지역을 대표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팀의 마스코트 같은 경우는 수컷 갈매기인 걸리가 있고요. 또 이제 암컷 갈매기인 셀리가 있습니다. 저 걸리는 그 시걸에서 따온 거겠죠? 그렇죠. 예, 갈매기의 시걸에서 따온 거고. 그리고 여기 실물 마스코트도 있거든요. 예, 골든 리트리버인데 예, 이름은 테오입니다. 아니 크리스탈 팰리스도 실물이 있잖아요. 예. 거긴 독수리 쓰는데 왜 여기는 골든 리트리버냐고. 갈매기를 사육할 수는 없잖아요. 요거 좀 의아하긴 갈매기도 하네요. 이렇게 날려야 예. 되나요? 막? 이렇게 보다가 얘 좀 귀여운데 이거 마스코트로 가자 이런 느낌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잉글랜드 런던 밖에 있는 PL 팀들을 알아봤고요. 좀 재밌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특히나 저는 본머스의 로고에 좀 선수를 헌사하기 위해 이렇게 로고에 박아 넣었다. 이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인상 깊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런던 밖에 있는 좀 하부리그에 있는 팀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